자, 일단은 3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몇 쪽? 28쪽입니다. 보면 이래요. 이게 도형 이제 활용하는 건데, 활용한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가면 돼. 문제에서 주어진 게 1-t의 st제곱을 물어봤어. 그 뜻은 뭐야? 그 넓이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죠? 어때? OAB의 넓이를 ST로 하겠다고. 그러니 그럼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OAB를 찾으려면 이 점 P를 지나는 원의 접선을 찾으셔야 되고, 접선에 대한 공식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면, 그리고 접점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접선 공식이 어떻게 합니까? x 하나를 접점에 x좌표로 쓰는 겁니다. tx. 마찬가지로 y 하나를 접점에 y좌표 쓰는 겁니다. 그러면 tx 더하기 루트 1-t제곱 y가 뭐 그대로 쓰면 돼요.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다? 이 직선에 대한 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x절편, y절편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 x절편, y절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나쁜 건 아니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이 머릿속 저기 한 구석에 처박아두고 있는 거 있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라면 a가 뭐가 되고? 뭔데? 다들 처음 들어? 기억이 안 나요. 와, 어떻게 해? x절편이고 b가 y절편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원래 이게 막 열심히 뻘뻘뻘뻘 x에 0 대입하고 y를 0 대입해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봤을 때 t분의 1에 x인 거고요. 얘는요. 루트 1-t 제곱분의 1분의 y인 거거든. 그 보자마자 x절편이 t고 t분의 1이고 y절편이 루트 1-t 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대입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물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해야죠. 기억이 안 나면 열심히 x는 0 대입하고 y는 0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찾았잖아.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st 대입합니다. 이거 지울게. 이따 지울까? 이따 지울게. 알았어. 자, 그러면 위로 당겨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1 빼기 t에다가 st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자 x절편이 얼마? t분의 1 y절편이 루트 1-t 제곱분의 1 요거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그럼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 1-t 분의 4분의 1에 t 제곱분의 뭐가 남습니까? 여기가 1-t 제곱분의 1 되겠네. 맞아.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어때? t가 1에 좌극한 간다는데 요게 지금 분모 집어넣으면 뭐 돼요? 0 돼버리죠. 그 뜻은 뭐야? 약분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1-t랑 1-t가 여기 숨어 있잖아. 그럼 남는 게 뭐예요? 1 플러스 t 남아있겠네? 여기가 지금 1-t 곱하기 1 플러스 t로 쓴다면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되겠다. 끝. 대입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얼마? 8분의 1 되겠네. 나왔습니까? 너가 확인해 줘야 돼? 네.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야. 원의 접선을 쓴 것 빼고는 어려운 게 1도 없었어. 그러니까 지식의 영역이죠, 이거는 사실. 이거 쉬운 거고 뒤에 가면은 정말 극한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있어요. 35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LA를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 이차함수 요 아랫부분에 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어서 이 정사각형의 둘레를 LA로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A 값이 변할 때 정사각형 크기도 변할 테니까 둘레도 변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근데 A를 어디로 보내겠다고? 무한으로 보내겠대요. 점점 커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 이 문제 처음 보나? 이게 극한이라는 걸 다 지워버리고 이 차함수를 봐봐. 이 차함수 문제에서 풀었어요. 몇 학년? 어. 응? 중2? 중2? 너 뭐네? 이 차함수 했어? 했죠. 이 차함수 활용 문제에서 이런 문제 봤어 안 봤어? 본 거 같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점 찍어. 이 점의 좌표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뭘로요? x좌표 뭐 할까? p? 좋아요. p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ap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그러면 가로 길이가 이게 얼마? 얘가 p니까 전체 길이 얼마? 2p가 되는 거죠. 자, 그럼 LA는 다 있으면 2p 더하기 세로 길이 얼마? 아, 요거. 아,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음수니까, 그죠? 오케이, 음수니까. 그럼 사실 이거는 어때야 돼요? 이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나 어때야 돼? 같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2p랑 세로 길이인 마이너스 AP 제곱 마이너스 4A가 아니 플러스 4A가 같아야만 하겠다? 이거를 안 지키면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좀 풀어봅시다. 그래서 P를 좀 없애보게. 나는 지금 변수가 A밖에 없어. 근데 P가 남아있으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P를 구해보자. 넘겨볼게. 넘기면요. AP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4A가 0이고 이걸 만족하는 이제 P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딱히 인수분해가 확 되진 않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찾아야지 뭐. 아, 너무 싫다. P는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플러스 16A 제곱 되겠네. 근데 어차피 길이죠. 설마 길인데 P 양수잖아 우리 지금. P 양수인데 설마 이거 마이너스 1라 또 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이거 약분 되죠? 2로 약분할게. A분의 마이너스 1 또 뭐 여기는 4 빼낼 수 있잖아. 루트 4는 2잖아. 약분하면 1 플러스 4A 제곱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가로가 2P였으면 세로도 사실 보나마나 2P여야 돼.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얼마야? 8P네요. 8P. 8 곱하기 P 대신에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A 제곱을 해주시고 뭐 한다? A가 무한으로 간다. 그러면 분모에 집어넣었을 때 무한이고 분자에 집어넣어도 뭐다? 무한이에요. 분모 몇 차? 1차. 분자 루트 2차는 1차지? 1차. 1차분의 1차. 차수 같으니까 뭐 한다? 계수 비교. 분모의 계수 얼마? 1이죠? 2잖아. 분자는 여기가 루트 2예요. 아니 루트 1이다. 루트 4예요. 그러니까 2예요. 계산이 너무 빨라. 2에다가 얼마 곱해? 8 곱해. 이게 뭐야? 1분의 16. 16인 거죠. 맞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한 거예요? 이 차함수 풀듯이 풀었는데 얘는 좀 재미난 게 정사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약에 이 차함수 문제였다? 그럼 요 정도로 끝났을 거야. 요 정도로 끝났을 거야. 근데 얘 극한이잖아. 그래서 뭐 했다? 얘를 집어넣어서 한 거고 사실 최종적으로 변수가 A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갖고 왔으면 그거 없애줘야지 우리가 극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다. 막 열심히 또 이거 A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됐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풀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
지금 여러분 막 멘붕 온 것 같은데. 연습 문제도 더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도형 문제가 항상 어려워. 도형 문제가 항상 어려워. 그래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는 죄다 도형 문제야. 자, 요 문제 이제 나왔어요. 요 문제는 어렵죠. 이게 연습용이야, 연습용. 그런데 얘가 왜 어렵게 만든 거냐면 뭐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절대값? 절대값 때문이죠. 근데 절대값 푸는 법은 정해져 있잖아. 어떻게 풀기로 돼 있어? 범위를 나누는 거죠. 절대값 벗기려면 어떻게 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x를 나눌 수는 없어요. 어차피 왜? x는 어차피 2로 가니까. 그죠? 얘를 이제 해주는 거지. a가 2를 가는 거 기준 가지고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 a가 2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얘 뭐가 되고? 양수 되겠지. 그렇잖아. 그럼 절대값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됩니까? x가 2로 가는데 x-2분의 절대값 x-a 빼기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문제로 바뀐 거야. 이건 풀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푸셨습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a 맞아? 나 잘 썼니? 네. a야. 그럼 이제 어떻게 푸셔야 돼 이거? 이게 a가 2보다 크다면서요. 그죠? x는 2로 가는데 a가 2보다 커. 2보다 큰 거를 결국 뺀 거죠. 양수 음수? 음수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도 바뀔 수가 있다.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돼?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가 얼마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가겠네요. 그 다음 만약에 a가 2면 어떻게 되죠? 딱 2면 여기 넣어봐. x 빼기 2의 절대값에서 x 빼기 2의 절대값을 뺐어. 0이네 0. 나 말 실수했죠? 다시 합니다. x가 2로 가는데 집어넣을게. x 마이너스 2분의 어떻게? a가 딱 2면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빼기 2니까 0 빼기 0. 어떻게 쓸 필요 없죠. 근데 여기가 x 빼기 2의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극한일 때랑 우극한일 때랑 값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x가 2의 좌극한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안에 들은 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바뀔 때 마이너스 빼내겠죠.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가 2의 우극한일 때는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 안 하겠죠. 세 번째 a가 2보다 작아요. a가 2보다 작으면 방금처럼 이제 또 해주시면 되죠. x가 2로 갈 때 x-2분의 절대값 x-a를 빼기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작은 거에서 2 뺐으니까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빼시면 플러스 a-2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a라는 녀석은 2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비슷한 거에서 2보다 훨씬 작은 걸 뺐어. 양수 음수?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잖아. 양수죠. 그래서 얘 그냥 그대로 바뀌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남는 거는 x 빼기 2분의 x 빼기 2만 남아서 1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b가 된다는 것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극한값 존재가 뭐라고요? 네. 네. 뭐냐고. 내가 아니고. 뭐야? 극값까지 존재하는 거죠. 아이 영상 듣고 안 듣고 왔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예전에 들었어가지고. 뭘 예전이야. 무슨 얼마 예전이야. 예지야 뭐지? 극한값 존재하는 게 뭐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수렴한다고도 하고 정확한 우칸이 같다고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게 얘는 안 되는 거죠. 얘는 되는 거죠. 얘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자연수 A, B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연수 뭐 있습니까? A가 뭐가 들어간들 자연수 B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B가 마이너스 1 되잖아.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자, 얘는요. A가 2보다 작은 자연수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 그럼 A가 1일 때 B가 얼마입니까? 1이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이에요. 저랑 같이 연습하신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야. 그래서 못 풀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수능 문제랑 좀 동떨어진 스타일이니까. 갑니다. 50번. 자, 요거는 이제 쉬우면서 풀기 좋으니까 한번 보자고. 문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직선에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X축, Y축에도 모두 접하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혹시 그러니까 고일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 수능 보는데 고일 내용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지만 기본 바탕 베이스가 있어야 이해는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저 고일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고일 거 펼치면 바보 되는 거야. 그때 공부하는 거야. 점 찍고 뭐가 나와요? R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접선의 수직인 경우 R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A, 0이에요. 여기는 0,4로 고정되어 있어요. 얘는 원점이에요. 요거를 좀 비교를 좀 해서 A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지금 R을 물어봤죠. 그지? 자, 봐. 해설지는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A가 0으로 가는데 A가 있어. 오케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R은 어때? R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문제 풀 때 목적이 뭐가 되냐면 R이 A로 R을 A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R에 대한 관계식을 뽑아내야 된다고. 여기서 반지름에 대한 관계식을 뽑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그걸 만족하는 식이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넓이가 있어. 삼각형의 넓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벌써 까먹었다고? 벌써? 얘들아 수원2는 공통 과목이라 매우 중요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A 4 여기 얼마? 루트 A제곱 플러스 4 라고 할 때 A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4에 죄송합니다. 4의 제곱을 쓰려고 했었어요. 네. 이 녀석에 이제 반지름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또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겠네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뭘 얻을 수 있다? R에 대한 관계식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둘 다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정리하면 A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R이 4A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R은 뭐가 된다? A 플러스 쓰기도 싫다. 속마음 들렸나요? 4A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극한 구할 게 뭐예요? A분의 4죠. A분의 R이죠. 그럼 A 한다는 것은 여기가 지워지겠고 이것을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가 빵 남는 거 4 더하기 루트 16 분의 4 8분의 4니까 2분의 1 되시겠네요. 맞습니까? 되니? 그래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되는 게 뭔가 여기 좀 집중해서 연습하는 거야. 막연히 해설지 따라가면 이걸 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R을 바꿔야겠다. 관계식을.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51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3차 함수인 F랑 G가 있습니다. G5를 이제 물어봤다는 것은 뭐야?
최소한 gx를 알거나 혹은 go를 찾을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시고 조건 가가 g1은 0이라 나왔으니까 뭐는 알려주는 거야? 인수가 있다. 로 쓸지 아니면 정말 g1은 0으로 쓸지 그건 나중에 고민해보자. 나는요. g분의 f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잘 봐야 되라. 뒤에 n은 1, 2, 3, 4일 때 성립한다라는 말 나왔잖아. 문제에서 저렇게 나오잖아. 약속이야. 또는 신호. 뭐? 너가 1, 2, 3, 4 넣어볼래? 라는 신호야. 그럼 여러분이 다 넣어야 돼요. 친절하게 알려준 거야. 너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봐 라는 신호야.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자.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n은 1일 때 넣어보시면은 x가 어디로 갑니까? 1로 갈 때 이거 전부 다 글씨가 노란색이면 이제 피로감이 오니까 x가 1로 갈 때 g 뭐분의 gx분의 fx가 여기 1 집어넣으시면 뭐가 돼요? 0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 대입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극한 풀 때. 그럼 분모 집어넣었더니 g1이 뭐라고? 0. g1이가 0이야. 그 뜻은 뭐야? g1이 0인데 얘가 0 나왔어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 뭐일 때? f1이 0이면 가능한 거죠. 그래 안 그래? 분모가 0인데 어떻게 저기 값이 0 나오겠어. 분자가 0일 때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n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가 2로 갈 때 gx분의 f x가 뭐가 돼요? 얘도 0이네. 그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아볼라. g가 0인지 알아볼라. 몰라. 모르잖아? 그 가능성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G2가 0이라고 해보자. G가 0이면 F2가 0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G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얘가 0이 아니야. 근데 0 됐어. 뭐밖에 없어? 그래도 얘는 0이야. 그래서 확실한 건 F2는 무조건 0이네. 이건 확정이잖아. G가 0인지는 모르겠지만 F가 0이면 확정이야. 됐습니까? 그럼 벌써 뭐 알아냈어요? F1은 0, F2는 0. 오우, 이 시기에 벌써 많이 다가갔네요. 그죠?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중간 정리. 그럼 fx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x-1, x-2, x-하나 모르니까 적당히 알파로 둘 수 있겠네요. GX는 아는 게 지금 뭐밖에 없어? x-1이 확실하게 하나는 있다는 것밖에 몰라. 그럼 남은 걸 뭘로 할까요 우리가? 자리가 없네. 남은 거는 뭐 하나는 뭐 x- 적당히 제가 베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들어요? 야, 이거 x-1이 있다고 해서 그럼 정말 이 값까지 0 나오나? 집어넣어 보고 싶죠. 다시 리트라이 하는 겁니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x가 1로 갈 때 어떻게 돼? gx 쓰시면 x-1분의 x-베타의 x-감마의 어떻게 돼? x-1, x-2, x-알파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약분은 됐지. 오케이. 0분의 0이 되는 건 제거했지. 근데도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1을 넣었더니. 그 뜻은 뭐야? 얘가 1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0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 설마 여기 또 1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구해. 망한 거야, 이 식. 절대 0이 안 될 테니까. 여기 또 1이 있어봐. 약분 또 되지. 그러면 1 빼기 2 되잖아. 마이너스 1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얘가 반드시 1이고 여기는 1이 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fx 이거 수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x-1이 두 개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베타랑 감마에도 2가 되면 안 됩니다.
2가 되면 얘랑 약분돼가지고 여기서 0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문자가 몇 개 됐죠? 2개. 남은 n도 몇 개? 2개. 즉 그 뜻은 느낌이 빡 오지.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연립방정식까지 쓰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가로랑 함께 사니까. 세 번째. n이 3일 때. 보시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1, 2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x가 3으로 갈 때 gx는 뭐가 되고요? 요거니까 어떻게 돼? 3 집어넣어보자. 2 곱하기 3 빼기 베타 3 마이너스 알파. 그냥 아예 리미트를 계산했다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아예 그냥 리미트를 벌써 계산했어. 그럼 대입할 거 아니야? 3 집어넣으시면 2, 1 아니 뭐야 이것도 있잖아. 3 집어넣으시면 2의 제곱 4 곱하기 1이죠. 이게 4인 거야. 그런데 얼마가 나와야 돼?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2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2니까 이거 왜 지워 이거 2니까 둘이 같다는 것은 분자가 얼마? 분모가 얼마? 1이라는 거죠. 따라서 3 빼기 베타 3 빼기 감마가 1이라는 거 일단 요거 킵해 놓을게요. 두 번째 n이 4라는 것은 리미트로 계산해서 뭐 대입을 했더니 뭐가 돼요? 집어넣으시면 분모는 3 곱하기 4 빼기 베타 4 빼기 감마가 되고 분자는 4 집어넣으시면 9 곱하기 2니까 18 되겠네.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일로 와서 6 되겠네요. 근데 이거 3분의 18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6이고 얘도 6, 6이네. 따라서 뭐야? 4 빼기 베타 4 빼기 감마도 1이라는 거고 설마 이 2시까지 나왔는데 설마 그 베타 감마 못 구하겠습니까? 구하실 수 있죠? G5는 뭐예요 결국? 4 곱하기 5 빼기 베타 5 빼기 감마잖아. 요거에 대한 관계식만 찾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아예 그냥 전개한 꼴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x-1이 있으니까 확실한 것은 x 세제곱에 여기 이 뒤를 모르죠? 얘를 갖다 어차피 그냥 2차식이니까 아예 퉁쳐서 x제곱 안 쓴 문자가 뭐 있죠? 이 식에 a, b, c가 없군요. ax 플러스 b로 놓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대입할 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안 대입하고 3 대입하면 예를 들어 9 더하기 3a 플러스 b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야. 62번 하기 전에 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 우리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56번, 57번 한 번만 조금 이제 감각 올리고 시작해 볼게요. 내가 부탁이건데 문자 2개 만드는 풀이는 좋은 풀이는 아니야.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변형하고 다시 또 원래도 돌아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56번 보시면 fx가 어떻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도 있고 x가 2가 아닐 때는 그렇고요. x가 2일 때는 b인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연속 2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분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봐. 분모가 0이야. 근데 존재한다고. 뭘로 존재해? b로 존재하겠지. 그럼 분자가 뭐가 돼야 돼? 0 되는 거죠. 0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 봐도 너 x 플러스 2고요. 얘 8이니까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4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약분 때려서 어떻게? 2가 돼서 얘가 B야.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A가 6이야. 끝난 거죠. 계산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어? 57번. fx가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루트가 좀 등장해서 나를 좀 괴롭혀요. 루트가 등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자 두 개를 쓰는 풀이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좀 줄여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뭐예요? 우리는 3에서 연속인 게 지금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연속인 거야. 왜? 얘는 함수값 어차피 있는 거고. 얘는 무슨 함수? 유리함수 플러스 무리함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x가 3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불연속인 거죠. 또 x 플러스 1이 뭐 해야 돼? 0 이상이니까 x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연속인 거죠. 근데 결국 얘기하면 x가 3일 때만 불연속인 함수예요. 이 함수는. 이해돼? 그 정리를 해보면 x가 얼마로 간다? 3으로 간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뭐? a 루트 x 플러스 1 빼기 b가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최종적으로. 근데 얘를 3 집어넣었더니 그럼 0 된다는 건 알지, 분자가. 근데 인수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인수가 안 보일 때? 유리화 하실 거죠? 따라서 유리화 하시면 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해봐. 그러면 a 요거 제곱하고 빼기 요거 제곱할 거 아니야, 합차로. 그럼 a 제곱 x 플러스 1 빼기 b 제곱 되겠다? 그럼 끽해봐야 a 제곱 x 플러스 1 빼기 a 제곱분의 b 제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x-3이 돼야지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a 제곱 남겠지. 이해돼? 어차피 여기 이거 해봐야 결국 a 제곱 곱하기 x-3 아니니? 그래 약분 될 거니까. 그거 말고 약분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아이디어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아. 자, 다시 돌아봐. 자,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 좀 던져주는 거야. 자, x가 3일 때 분모 0 되죠. 그럼 x가 3일 때 분모가 0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 봐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4니까 2죠. 2a 빼기 b가 0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는 어떻게 푼다 여기서? 넘겨서 b는 2a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넣으시면 a제곱분의 b제곱 해보시면 x-3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겠니?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자 이제 원래대로 풀어 갑니다. 자, b 대신에 2a 집어넣으면 a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유리화를 한다면 여기가 x 합차를 쓰신다면 x-3이라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기 x-3이 원래 있었고 합차한 결과가 여기 이제 a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2a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뭐야? a로 묶어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2다. 그러면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남는 건 요거 남잖아? 뭐시오? 죄송합니다. 흐름 놓쳤네요. 자, 여기 어떻게 된다? 아, 바본가 봐. 갑니다. x-3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a 하나 남아있는 거죠?
a는 그냥 남아있지 왜 a를 같이 곱했는지 몰라. 여기는 어떻게 되고 아까처럼 x-3이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하시면 없어지죠. 그리고 x가 3으로 갈 때 얘 얼마? 4. 4분의 a가 얼마? 2. 따라서 a는 8. b는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지? 그래서 루트가 등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풀게 될 수밖에 없죠. 알겠어? 그런데 루트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푸는데 힘들게 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62번? 62번 가도록. 금방 더워지는데? 긴팔 입고 왔는데도 춥다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앞에 앉으면 조금 이렇게 덜 시원하긴 한데 거기가 추운 자리야. 내가 이게 선생님 단점이 이게 온도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머리가 안 돌아. 열나면 속 터지거든. 갑니다. fx가 ax제곱 플러스 3x고요. 그 다음에 gx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x가 1, x가 1로 다 갖거나 나갈 때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fx랑 gx를 곱한 게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물어봤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연속, 좌, 우, 함.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고 따져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f는 어차피 사실 뭐예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뭐야? 연속. 그러니까 얘는 f랑 저기 f일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아 안 같아? 같겠죠. 그죠? 근데 g는 어때? 뭐 좌극한일 때는 무슨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a이고 함수값일 때 마이너스 a이고 우극한일 때 a 플러스 1이야. 이거 어떻게 똑같이 맞추니 이거를? 곱해서 물어봤잖아. 대답해야지. 0인 거죠. 0이랑 곱해주시면 통일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0으로. 그렇지? 서로 다른 수인데 똑같은 수를 곱해서 같게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예 마이너스 a랑 a 플러스 1이 똑같으면 모를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아예 마이너스 a랑 a 플러스 1이 똑같다. 두 번째, 뭐야 이거? 여기다가 이제 얼마? x가 1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a 플러스 3이죠. a 플러스 3이 0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a가 얼마입니까? 2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녀석의 뭘 구하래요? 문제에서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따라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는 겁니다. 경우 아시겠어? 아예 얘네들이 똑같거나 아니면 어떤 수가 나와도 곱하면 다 똑같게 0을 곱해주는 방법이 있다. 정리되시죠? 자, 질문 없으면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일단 배우고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쉬워. 응? 너무 겁먹지 말고. 뒤에 건 더 어려우니까 그때 가서 힘들어하고 지금은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보통 막 정리라는 이름만 붙으면 벌벌 떨더라고. 우리 오늘 정리 2개 배우는 겁니다. 하나는 최소 정리야. 이 정리라는 이름과 여러분이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수능에서 사실 이렇게 이름하고 필요 없어요. 근데 내신은 이게 이름하고 필요 있거든. 자, 최대 최소 정리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너무 쉬워.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그 범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더라. 그게 전부야. 막상 들었을 때는 당연하지 않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연속함수란 조건이 있어야 돼. 연속함수란 조건이 없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최대값 있어 없어? 선생님 얘 최대값 구멍 뚫렸네. 선생님 얘 최소값 구멍 뚫렸네. 없지. 값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연속하지 않으면 최대 최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 결국 뭐야? 연속한다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정리야. 그 증명은 다루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야 돼.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연속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끊기지 않고 한번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어봐. 그럼 이 와중에 최대가 존재하고 최소가 존재하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일자이면 어떡하죠? 괜찮아. 모든 값이 어때? 모든 값이 최소값이자 최대값이 되는 거야.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봐봐, 이렇게 생각해. 좀 직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일자로 된 줄이 있어. 그대로 있다 그랬지. 근데 내가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오이 최대가 생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형을 해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건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첫 번째는 닫힌 구간이고요. 열린 구간이면 안 되는 건 너무 명확합니다. 왜요? 이 열린 구간이요. 시작과 끝에 값이 없어요. 그럼 최대값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 반드시 닫혀놔야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닫힌 구간. 앞으로 닫힌 구간에서 얘기할 건데 미분을 얘기할 때는 열린 구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닫힌 구간. 실제 값을 다루는 거니까. 두 번째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그거 이용하시는 거라 다른 얘기 없습니다. 세 번째. 자, 개념 3번. 얘는 좀 잘 봐봐. 나중에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확실하게 알아야 덜 헷갈려요.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뭐냐? 우리가 방금 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다뤄봤어. 그치? 근데 최대 최소 정리 무슨 얘기했죠? 그랬더니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했죠. 그럼 이 최소부터 최대까지 끊어져 있어? 아니면 무조건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잖아. 연속이니까.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값도 존재하고 이 값도 존재하고 저 값도 존재하고 요 값도 존재하고 그 값도 존재하고 애도 존재하고 쟤도 존재하고 요 놈도 존재하고 저 놈도 존재한단 말이야. 너무 쉬워서 어이없지. 그냥 최소부터 최대까지 촘촘하게 그냥 모든 것이 존재하더라. 이게 다야. 사이값 정리라는 게. 그래서 얘도 조건만 좀 정리해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그럴 때 어떤 거? 결론이 뭐냐? FA보다 같거나 크고 FA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소값을 여기서는 이제 그냥 구간 얘기했네요. FA보다 같거나 크고 명확하게 이렇게 합시다. FA보다 크고 FB보다 작은 어떤 K가 존재해서 FC가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정리 외우는 건 나중에 내신 시험 때 하자고요. 받아들이는 것만 하세요. 다시 자 그래 보는 거야. 이거 이미지를 잘 기억해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연속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요 처음 값이죠. 처음 값. 처음 값과 FA라는 의미는 요거야. 시작점의 값이야. FB라는 것은 끝난 점의 값이야. 이 끝난 점 값 사이에 어떤 값을 골라도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매우 단순한 연속함수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당연히 모든 값 존재하겠죠. 이거 아무리 변형시켜봐야 하나도 안 가질 수 있어? 한 점이라도 이게 빌 수 있어? 이 사이에? 없어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게 사이값 정리야. 그럼 얘를 도대체 문제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개념 4번 봐봐. 보시면 이거 응용인데 주어진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뭐 연속이야. 열렸든 닫혔든 일단 신경하지 않습니다. 응? 연속이야. 그랬을 때 뭐 일단 우리는 편의상 닫은 걸로 예약해요.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거의 상관없어. FA랑 FB의 곱이 음수라면 그 뜻은 하나가 플러스,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혹은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다른 하나가 플러스란 말 아닙니까? 그 뜻은 뭐예요? X가 A일 때와 X가 B일 때 함수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가 마이너스, 다른 하나 플러스 나온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 점을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면 A랑 B 사이에 A, B 사이에 실근이 존재. 이런 말이 이제 개념 3번에 개념 4번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것은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왜? 얘가 우르르르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쭉 통과할지 혹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통과할지 하여튼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 그게 핵심이야. 요거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별거 아니야.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일단은 유형 21번부터 봅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1번 주어진 게 뭐야? 2차 함수.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거 뭐야?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이게 지금 이거 극한 문제입니까? 2차 함수 문제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2번 fx가 유리함수예요. 근데 2부터 4라는 걸 주고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냐 혹은 있냐고 물어봤어. 구하라고 물어봤어.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왜? 연속해 있으니까. 알겠니? 2차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꼭지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신경 쓰는 것이고 당연한 거고 유리함수에서는 처음 값과 마지막 값 잘 보면 되는데 왜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해보자. 봐봐. x-1분의 3 똑같아요. 근데 범위가 예를 들어 0부터 뭐 2까지로 주어졌다고 해보자고.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니? x가 얼마? 1일 때 점근선이고 x가 y가 0일 때 점근선이지. 근데 주어진 범위가 어디? 0부터 2까지로 주어졌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남는 값이 어떻게 돼? 요렇게 내가 색칠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범위에 포함되는 점들이지. 그럼 어떻게 되니? 최소값 있어 없어? 마이너스 무한 최소값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최대값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를 주고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시작점과 마지막 점일 때 함수값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아니면 한쪽 구간만 주든가. 한쪽 최대 최소 하나만 존재하게 주든가. 그래서 뭐 해야 돼? 전근선 어디 그려질지 생각해보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 거기 밑에 있는 68번의 2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2차 함수 있잖아. 그죠? 꼭지점 어디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한번 그림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 그런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셔야 나중에 그래프에 대한 이해나 어려운 문제에서 이해 잘합니다. 해보시고요. 거기 아마 좀 질문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음 시간에 제가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2번. 이런 게 조금 사실 더 많이 나와요. 최대초수 정리 가지고 물어보기는 너무 그건 개념적인 문제야. 여기 없잖아. 뭐 계산이 뭐가 됩니까? 계산이 되는 게 없어요. 개념이야, 개념. 근데 사이값 정리는 쓸만한 응용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래서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자, 유형 몇 번? 22번.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k는 0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할래? 예전에는 이거를 근의 위치 판별 문제로 풀었어요. 어떻게? 함수값 구하고 판별식 구하고 대칭축 구해서 구했다고. 근데 얘는 뭐 할 수 있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축약해서 나는 실근이 있는지만 보이면 되거든. 그러니 결국 마이너스 2일 때 값과 1일 때 값이 부호가 다르면 돼. 부호가 다르면 돼. 즉 얘를 F라고 하면 F-2랑 F1의 곱이 음수가 되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K가 또 1 집어넣으면 4 빼기 K가 0보다 작아서 그럼 다시 정리하면 K 플러스 2 K 빼기 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이야? 얘가 이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 이제 근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다른 하나는 이제 1 이렇게 범위를 가져야 이 안에 실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고 그 얘기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 부호가 다르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실근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 유형 2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한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주는 문제. 문제 한번 읽어봐. 10초 드릴게요. 어떻게 생긴 문제인지 읽어봐. 간다. 자, 주어진 값이 1부터 4까지 몇 개의 실근 가지냐 물어봤고요. 근데 내가 이 함수를 알아볼라. 몰라. 오로지 나한테 준 게 지금 뭐밖에 없어? 얘는 연속하는 함수고 그리고 1, 2, 3, 4일 때 함수값밖에 안 줬어. fx 더하기 2x가 0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 fx라는 녀석과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의 교점을 보는 건데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어떻게? 0 되는 게 있냐 없냐만 볼 거예요. 0 되는 게 있냐 없냐. 그랬을 때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 f1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2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x가 2가 되면 f2 더하기 4가 되니까 3 되는 거고 x가 3이 되면 f3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 8 되고 x가 4가 되면 f4 더하기 8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점을 찍어본다면 어때요? 요 x축을 기준으로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3, 3일 때는 8, 4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4점밖에 모르니까 이 4점을 그냥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실근이 몇 개?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끝인 거예요. 두 개 찾았어? 다 했어. 선생님, 만약에 여기 막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모르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라 그런 거야? 적어도 몇 개 있냐고 물어본 거야. 적어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항상 존재할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이제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 쉬운 문제 치고 제가 말이 좀 길었죠? 아니면 여러분들 미안해 한마디 더 해가지고 저는 그래프 좀 잘 그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바로 해도 돼. 어떻게? 대신 얘네 값을 잘 찍어야 돼. 대충 찍으면 절대 안 돼. 예를 들어 1, 2, 3, 4가 있어가지고 1일 때 마이너스 3, 2일 때 마이너스 1, 3일 때 2, 4일 때 마이너스 9잖아. 근데 그럼 요거 연결하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야. 근데 y는 이 어때? 넘기면 마이너스 2x지. y는 마이너스 2x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1일 때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고 4일 때 8 여기를 지나. 그래서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를 보신다면 교점이 두 개다. 근데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이게 낫지. 알겠어? 실제로는 요거야. 요 결과를 이걸로 본 거야. 어떻게? 얘를 x축으로 만들어서. 얘를 x축으로 만들어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단원 넘어갑니다. 뭡니까? 미분입니다. 근데 미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긴 해. 첫 번째는 이제 미분은 그 자체의 국어적인 뜻으로 보면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잘게 쪼갠다고. 그럼 쪼개서 what? 쪼개서 뭐 할 건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또 누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일견 맞는 말이에요. 미분이라는 것은 기울기 구하는 일이 맞아. 근데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우리가 수학2는 핵심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려내는 겁니다. 미분이 하는 일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해줘요.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게 해주냐면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있어요. 함수가 이만큼 있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거야?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1번, 2번, 3번. 보통은 2번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선생님 1번이나 3번처럼 갑자기 확 변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야. 모든 변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이제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운 거야? 순서대로 어디로 수렴할 것인가? 결과가 어디로 수렴할 것인가? 함수가 연속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분을 배울 준비가 된 거야. 이게 연속이고 어딘가에 수렴한다는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함수를 이미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럼 모든 점을 다 구할 수 있지. 하지만 실제 현상을 갖다가 우리 자연현상은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나? 당장 기상청도 오늘 날씨 모르잖아. 1시간 뒤에 날씨 틀려요. 선생님 엊그제 새벽에 축구를 하고 왔다고. 왜? 강수량이 1시간에 1mm도 안 된대. 0.5mm, 0.8mm 내린대. 오케이, 비 많이 안 내리는구나. 웬걸 비가 확 쏟아져. 그래서 어떻게 감기 기운이 온 거야? 그 비를 맞고 새벽에 축구를 했으니까 2시간을. 저기 뭐야? 그거 왜 못 맞추는 거예요? 기상청이? 기상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기상청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 있어. 그럼 그 다음 예측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예측한 거지. 하지만 실제 자연은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비슷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휙 튈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얘도 연속적이겠지. 자연은 연속적입니다. 자연은 급변한다고 해도 그죠? 그 시간에 따른 게 모든 게 이제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부분만 보고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예측하는 방법을 바로 이제 미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과 미분을 거듭하면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변화가 일정하다면. 알겠어? 변화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슈퍼컴퓨터들이 아무리 좋아져도 못 구하는 거예요. 모든 변수를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2차 함수는 몇 번 꺾여요? 한 번. 3차 함수는 몇 번 꺾일까? 우리 해봤죠? 하지만 아직 모양 그리는 건 안 해봤지. 3차 함수는 최대 2번 꺾여요. 4차 함수는 최대 3번 꺾입니다. 그럼 5차 함수는 최대 몇 번 꺾일 것 같아? 이래. 그럼 이 자연이 몇 차 함수인지 구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자연이 지금 몇 차 함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요 점, 이런 점이 관측이 됐고 저런 점이 관측이 됐고 이런 점, 저런 점 이런 관측된 점들을 모아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차 함수인지만 알아낸다면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을 테니까. 가능할까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자가 자연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양자 컴퓨터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구에 사람은 필요 없던데요? 이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영화 많잖아. 인공지능이 딱 판단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 필요 없는데 사람이 지구를 망쳐 이러고 막 사람을 없애는 거지. 갑니다. 전혀 반응이 안녕 예지야 살아있어?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변화율을 배워볼 거야.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하는 정도를 배워볼 겁니다. 그 중에 매우 대표적인 변화율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속도 있죠. 속도 얘기할 때는 대체로 다 평균 속도예요. 나 오늘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시속 300km로 갔어. 그럼 정말 막 시속 300km 다 간 거야? 아닐 수도 있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0에서 시작했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지겠죠. 0으로. 그죠? 우리가 속도 표현할 때는 보통 대략적인 평균값을 많이 써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야. 최고 얼마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평균을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잖아.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8시간 걸렸어. 그럼 뭐야? 엄청 기어간 거니? 라고 보통 생각하겠죠.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는 평균 속도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6시간 동안 저기 휴게소 들려서 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평균 변화는 어렵지 않아요. 익숙합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익숙하냐면 사실 그냥 우리가 기울기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기울기라고 얘기해도 할 거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쓸 때 앞서서 그래프 하나만 제가 쓸게요. 두 점이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여기를 a, a에 대한 함수값 fa를 하고요. 또 하나의 점 여기를 b, fb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겠지. 그러냐. 함수는 실제로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꼬불꼬불 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두 점만 본다면, 시작과 끝만 본다면 직선을 그을 수 있고,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고 구할 수 있지. 이거 지금 기울기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이게 뭐예요? 요게 x가 변화한 만큼이야. x가 변화한 만큼을 앞으로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 그래서 x가 변화한 만큼 x의 증분이라고도 합니다. 증가한 분량, 증가한 만큼. 또 얘는요. 델타 y. y가 증가한 만큼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문자를 꼭 A, B를 써야 되느냐. 이 B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새로운 기호 나왔다. 그죠? 머리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얘를 델타 X분의 뭐?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야? X가 증가한 것분에 Y가 증가한 건데 Y는 어때? A 플러스 델타 X에서 A의 함수값을 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니? 하나 바로 연습해 볼까요? (24쪽이) 된다. 54쪽. 그러니까 한 페이지 넘겨서 유형 24번 있죠. 거기에 1번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어지는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왔는데 x가 1부터 3까지의 뭐?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x 얼마 증가했어? 1에서 3까지. 이만큼 증가했죠.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y는 얼마큼 증가했어? F3에서 F1 빼면 되는 거야.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야, 얘들아. 1,F1에서 3,F3까지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계산하시면 3 집어넣으면 20에서 6을 빼니까 2분의 14? 7 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은 쉽습니다. 근데 선생님, 도대체 이거 그냥 기울기인데 평균 변화를 왜 배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평균 변화를 뭔지만 알면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을 갖고 있어야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 내가 한 점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한 점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예측이 사실 그런 거거든. 난 여기밖에 없는데 이 뒤를 예측하고 싶어. 근데 예측한다는 것은 뭐야? 이 점과 어떤 점이 있어야 뭐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측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는 오로지 뭐야? 제일 끝에 있는 이 점 하나만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x의 변화량이 얼마로? 0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분모가 0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 이용한다? 극한. 순간 변화율은 매우 짧은 x의 변화량일 때 나오는 값이야. 그래서 이 x가 얼마로?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뭐라고 배웠죠? 델타 x분의 델타 y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래서 다시 쓰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어떤 특정한 값이라기보다는 자리야, 자리. 알겠지? 자, 이런 이제 극한값이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지?
수렴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순간 변화를 아까 평균 변화를 기울기라 부르는 것처럼 순간 변화를 뭐라 부를 거냐면 잘 들어요. 따라해봐. 미분 계수. 어딘가에서 누가 얘기했겠지. 자, 미분 계수. 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들이 이제 풍년이죠, 지금. 평균 변화는 뭐랑 같고? 기울기랑 같고. 순간 변화는 미분 계수.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것은 미분 가능.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 수렴. 수렴 뭐야? 극한값 존재. 극한값 존재 뭐야? 저극한, 우극한 같다. 수렴하지 않는 건 발산. 연속은 뭐야? 저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다른 말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래 뭐 배웠어? 최대 최소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하나씩 쌓아가면서 수투의 내용을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낼 수 있어야 돼. 한 줄 한 줄 한 줄. 나중에 정리가 총 4개 나옵니다. 정리 4개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외우는 팁을 드리자면 어느 단원에 어떤 정리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얘는 지금 연속 단원의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뭐야?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어떨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사이값 정리는 뭐야? 사이값이 존재한다. 어떨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때 구간의 시작점의 함수값과 마지막 점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값이 존재하더라. 연속이니까. 그게 다야. 그럼 지금 뭐 배웠어요? 이제 새로운 단원 넘어가서 미분을 배웠어. 미분 계수란 게 있어. 이거부터 알고 말고. 자,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자, 미분이 있어.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뭐야? 미분 가능. 이건 뭐냐면 미분 계수 존재.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얘랑 라임을 맞추는 거야. 수렴이 뭐야? 극한값 존재. 미분 가능이 뭐야? 미분 계수 존재. 내가 얘기했잖아. 수투는 이제 이런 말들이 풍년이라서 잘 쌓아놔서 한꺼번에 정리해야지. 나중에 이거 섞이면 큰일 난다 이제. 수투 배운 게 없어지는 거야. 자, 근데 맨날 이렇게 쓰기 너무 싫어요. 그죠? 수학자들 이렇게 쓰는 거 맨날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저거 그냥 딱 하나로 약속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게 뭐야? A에 대한 거야. A에 대한 거. 델타 X에 대한 거 아니야. 델타 X는 어차피 0으로 가고 있잖아. 항상 0으로 가. A에 대한 거야. 그래서 A에 대한 미분 계수다. A에 대한 미분 계수다. 그래서 FA 쓰시고 여기에 프라임 하나 박아주시면 돼요. 쉼표. 따옴표 하나 박아주시면 돼. F 프라임 A 이렇게 읽습니다. 자, 거기 밑에 개념 1번, 2번 좀 정리할게요. 1번에서 증분이 뭔지 얘기했고요. 평균 변화율식 얘기했어요. 간단하게만 접근하세요. 평균 변화율은. 근데 꼭 시험 문제에서 내신에서는 한 문제씩 물어봐. 평균 변화를 아니 가지고 정말 매우 쉬운 거 하나 물어봐요. 그거 틀려오면 진짜 혼나는 거야. 이따가 맞춘지 보자고요. 지금 막 웃었지? 이거 틀린다고? 하고 웃었지? 이따 맞춘지 보자고. 자, 밑에 팁에서 그냥 이제 뭐 하나만 소개하자면 그 델타라는 세모 모양 있죠? 그게 그냥 D를 뜻하는 디퍼런스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거든요. A, B, C, D. 그래서 팁 2 마지막 줄 기울기와 같다. 그런 거 아시면 되고요. 개념 2번 미분계수에서 평균 변화율인데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 부르고
F'A로 나타내고 미분, 그게 존재하다면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칠판 보세요. 우리가 극한값을 얘기하면 항상 어떤 얘기가 따라 나와야 되지? 극한값이 존재하면 어떻다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근데 얘도 극한값이잖아.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이 있어서 같다는 걸 의미하겠네. 맞아? 근데 얘를 이제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미분계수의 좌극한이다 라고 해서 좌미분계수를 할 거고 얘는 우미분계수를 할 거야. 뭐 어렵진 않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의미로 다시 또 추가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54쪽의 유형 24번 보시면 자, 이어서 2번입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1의 평균 변열이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랑 한번 이제 고통스러운 일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델타 이거 쓸 거야. 평균 변화율이 뭐야? 지금 7이죠. 7. 이것과 뭐 요 미분계수가 같다고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아 근데 나 이거 델타 x 쓰기 싫거든? 치환하면 어때? 치환. 치환 괜찮아? 델타 x 대신에 딴 거 써도 되지? 나보고 딴 거 쓴다고 뭐라 하지 말고 h라고 하겠습니다. h. 하연이잖아, 하연. 뻥이야. 보통 h를 씁니다.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델타 x 대신에 h. f a 플러스 h 빼기 f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야, 정의. 정의야, 미분계수의 정의. 델타 x 대신에 h를 쓴 것뿐이야. 그러면 fa 플러스 h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고 싶어요. 자, a 플러스 h를 x자리에 대입하면 a 플러스 h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플러스 h 플러스 2에서 fa를 빼주시는 거죠? 빼기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를 빼시는 겁니다. 뭘로? 이걸 h 나눠서. 전개하시면 아 진짜 안 더. 전개하시면 a 플러스 h 제곱에서 a 제곱 빼니까 남는 거는 2ah 더하기 h 제곱 남을 거고요. 3a 더하기 3h에서 3a 빼니까 3h 남을 거고요. 2 빼니까 남는 건 이게 끝이겠네요. 그 상태에서 h를 약분돼 안 돼? 약분되죠. 약분하니까 리미트 h가 0 갈 때 2a 더하기 h 더하기 3이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h가 0 가면 0 대입할 거죠. 남는 건 2a 더하기 3이야. 그게 얼마다? 7이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는 2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 미션을 드리자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야. 정의 안 외우고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근해 공식 배웠는데 근해 공식 안 외우고 뭐 할 수 있겠어? 똑같은 거야. 외우셔야 돼. 나중엔 더 쉬운 거 알려주지 내가. 그렇지. 나중엔 더 쉬운 거 알려줄 텐데 이거 외우지 않고서 나중에 문제 못 풀어 어차피. 나중에 더 쉬운 거 알려줄게. 91번에 2번 해보세요. 내가 아까 평균 변화를 여러분이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누가 웃는 것 같아가지고 체크 91번에 2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3입니다. 아 맞아.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요거 여러분 푼 사람들 바보야.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다.
평균 변화를 뭐라고? 기울기다. 이 1차함수의 기울기 얼마니? 3이야. 니들 풀었지? 열심히 식 써서 풀었지? 바보 됐다니까. 의미 이해 못했잖아. 그러네요. 기울기야. 1차함수면 그냥 끼울 끝이야. 어느 두 점을 구해도 그냥 기울기 다 일정한 거야. 그죠? 3으로. 열심히 3 더하기 델타 x 넣어가지고 구했다. 그지? 예쁘게. 딱 약분되는 거 보고 너무 값이 깔끔해. 잘하셨습니다. 예. 한번 당해보셔야 기억이 남으니까.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55쪽의 유형 25번. 갑니다.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건데 나중에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법을 배우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참고하는 거야.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 정의 얘기했죠. 자, 다시 한 번만 써보자. 아예 지우고 가보자. 자, 외우셨어요? 쉬는 동안? 외웠다고 좀 해라 좀. 네. 그러면 자, x가 a일 때 미분계수가 있어. f 프라임 a라고 하자고.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된다? 리미트 뭐가 올라갈 때? x가? 아니야, x 우리 안 쓸 거야. 자, h로 쓸 겁니다. 이제 델타 x는 잘 안 쓸 거야. 잘 안 쓴다는 거지. 쓸 수 있어. 델타 x 쓰기 싫어서 그런 거야. h가 이제 0으로 갈 때 뭐 보내? h분해. 이게 뭐예요? 델타 x의 영역이지. f a 플러스 델타 x가 이제 술건적으로 나와요. a 플러스 h 빼기 f a 한 것만큼 된다 이거야. 자,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이래요. 두 점이 있어요. 이 점이 a야. 그리고 얼마큼 증가했어? h만큼 증가한 거야, x가. 그러면 두 번째 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h겠지. 그래? 그럼 뭐야? 얼마큼 증가했다고? h만큼 증가했어? 분모 h. 함수값은 f, 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첫 번째 1번.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f 프라임 a가 1이라고 이미 주어졌어요. 그럴 때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3h 빼기 fa를 뭘로 나눴다? a 이거 못 쓰겠어 이거. h로 나눈 게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선생님, 얘는 a 플러스 h인데 얘는 a 플러스 3h인데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 쟤는 실제로 h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리가 중요한 거야, 자리가. 그래서 여기가 h면 나도 여기 h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1번이야. 저거 식을 받아들이는 거야. 다시 어떻게? 여기가 h면 나도 h여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게 1번이야. 그럼 봐봐. 여기가 3h면 나도 3h여야 돼.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3h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 3h 만들 거야.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곱하기 3하면 되잖아. 그 순간 얘가 뭐가 되냐면 자,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배웠지. 문자 바꿀 수 있잖아. 내가 3h를 맘대로 h로 바꿔도 되나? 다 통일하자고. 3h를 h로 통일하자고. 새로 치환하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h분의 3h h분의 h 되겠지. 되냐? 그래서 얘 뭐가 된다? 다시 f 프라임 a가 돼요. 그리고 옆에 곱하기 3돼 있는 구조야. 그래서 3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방식이야. (2번)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자, 한번 연습해보자. 3h 분의 fa 빼기 fa 마이너스 2h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방금 한 방식대로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단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아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잖아. fa-2h 빼기 fa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지.
근데 여기가 어때? 아까는 여기가 플러스 3h였잖아. 플러스 h였잖아. 근데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2h네? 그럼 분모에도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h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3h 있어. 어떻게 해? 너 저리 꺼져봐. 마이너스 2h. 3h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으로 밀어. 원래 있었던 건 그냥 여기로 옮긴 거야. 그다음 마이너스 2h 없었지. 여기 마이너스 2h 해주면 되잖아. 그럼 원래 식과 똑같죠. 그럼 얘 뭐가 된다? f 프라임 a가 되고 여기는 약분해서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답도 3분의 2가 된단 말이야. 됐어? 근데 나 이거 싫어요. 내가 이거 싫다고. 책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얘를 쳐다보는 다른 방법이 있어. 잘 봐. 이 관점 잘 봐봐. 결국 이게 HH 똑같아요 라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하나는 또 뭐냐면 이게 의미가 뭐냐? 여기를 다시 역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자, 이제 거꾸로 본다. A에서 H 더해서 A 플러스 H가 됐습니다가 아니고 여기 A 플러스 H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다? H로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게 H입니다로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쳐다볼 수 있냐면 봐라. 순식간 간다. A에서 A-2H 뺀 게 뭐예요? 2H. 그래서 분모 뭐 있어야 돼? 2H가 있어야 돼. 분자 그대로 뒀고 2H만 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H 옆으로 밀고 2H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 얘가 F 프라임 A가 되고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3분의 2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자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있어. 그냥 단순히 어떻게? 요 자리가 여기 있어야 돼. H분의 FA 플러스 H라며 HH 같아야 돼 라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 의미가 A 플러스 H에서 A 뺀 게 H네. 따라서 A에서 A 빼기 2H를 한 게 여기 분모에 있어야 미분계수지 라고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막 안 바꿔도 빨리 풀 수 있겠죠. 나중에 이거 암산으로 합니다. 이해됐어? 이게 좀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해보자. 3번.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1번 방법으로 할래? 2번 방법 할래? 어떡할래? 여기 h제곱이니까 이제 분모 h제곱 써라. 그죠? 지금은 그게 그거잖아. 왜? a 플러스 h제곱에서 a 뺀 게 h제곱이고 그죠? 이거 h제곱을 여기 밑에 쓰는 거나 그거나 저거나 똑같잖아. 사실 같은 일 하는 거거든 어차피. 그럼 h제곱을 만드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2 해주고 h를 하나 곱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여기 h제곱 만들고 아예 옆에 2h를 밀고 h제곱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됐니? 간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f 프라임 a가 되고 얘는요 약분했더니 2분의 h예요. 근데 얘 h 0으로 가지. 그러니까 2분의 0 0으로 가는 거니까 뭐 어떻게 돼? 고민할 게 없죠. 빵이죠. 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되게 막 복잡하게 나왔잖아. 그 방법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쉽게 푸는 건 빨리 해보고 요것도 설명해 드릴 거야. 자, 어떻게 합니까? h가 0으로 가는데 f a 플러스 2h 빼기
fa-3h를 h로 나눠. 자, 1번 방식, 자, 어려운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원래 오리지널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세모가 밑에 있어야 돼. 그래? 그래서, 2h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선생님, fa가 와야 되는데, fa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a를 만듭니다. 만들 거예요. 어떻게? 살짝 뒤로 가봐. 내 맘대로 여기다가, 내 맘대로 빼기 FA를 만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FA를 다시 써주면 되잖아. 물론 이 플러스 H도 어떻게 쓸 거냐면 플러스 A도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지금 안 쓴 게 마이너스 그 발로 차줘. 바닥에서 굴리지 말고 그냥 발로 차. 잘했어. 어떻게 골로 가냐? 이거 더 쓰기 힘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아까 원래 있었던 식이 a-3h가 있었지. 그거를 잘 묶는다면 마이너스 fa를 다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fa 플러스 fa니까 원래 그대로죠. 그럼 이 상태로 얘를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겠네. 따라 다 있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2h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넣고 빼고 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빼기 리미트 우리 리미트 분리 가능하죠? h분의 f a-3h 빼기 f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2h가 2h 있어야 되니까 2 써주고 곱하기 2 하면 되지. 여기 마이너스 3h가 밑에 마이너스 3h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쓰고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되지. 따라서 2 f 프라임 a 되고 뒤에는 여기랑 얘랑 만나서 플러스 3 f 프라임 a가 되니까 5f 프라임 5가 되겠네요. 제가 그나마 거기 밑에 있는 거를 조금 추각해서 쓴 게 이 정도야. 뭐 적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게 좀 더 위력이 있냐면 이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거야. 볼래? 이게 뭐라고? a 플러스 h에서 a 뺀 게 h다. 갑니다. 눈 깜짝할 새 끝난다. 다시 써줄게. 문제.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a 플러스 2h 빼기 fa-3h 간다. a 플러스 2h에서 a 빼기 3h 빼봐. 얼마야? 5h. 그럼 부모 뭐 있어야 돼? 끝. 혼났지? 그러니까 쳐다보는 관점을 살짝 바꿔주면 쉬움풀이 가능합니다. 이런 건 내가 알려주는 거고 최근에 이런 거 안 알려주지. 오케이?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95번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제일 기본꼴이거든? 근데 기본꼴만 다루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이거는 이제 다음 내용을 위한 미리 포석을 깐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런 얘기 했어. 누가? 예현이가. 선생님, X를 쓰면 안 될까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X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지금 A로 갈 때잖아. 그죠? A로 갈 때인데 이 특정한 A로 갈 때를 X가 A로 갈 때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원래대로 간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다시 원래대로 간다. 이거 이해해야 돼. 그래프에서 의미 이해해야 돼.
두 점이 있어요. 이 점은 원래 x가 a일 때였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함수에서 두 점을 비교할 건데 순간 변화는 뭐야? 이 변화율이 너무 짧아. 매우 작아, 이 변화율이. 그러니까 뭐야? 매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점.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거 그릴 수가 없으니까 확대해서 쓸게요. 지금 내가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작은 변화다. 그래서 확대를 엄청 당겼다 생각해. 물론 이게 실제면은 확대를 해도 간격이 매우 작아서 안 보여야 돼. 어쨌든 얘가 x, 여기 a 플러스 h라서 x 변화가 h만큼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점이 x라고 하자. x좌표가 x라고 하자. 이 점의 x좌표가 a라고 하자. 그래서 두 점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뭐 a, fa와 x, fx라는 두 점의 변화율이거든. 이때의 순간 변화를 보고 싶어요. 그럼 이 x가 어디로 가야 돼? a로 붙어야지. 그래서 매우 조금, 요만큼 조금 해야 돼. 응? 그래서 어떻게? x 빼기 a, 그죠? 얘랑 기울기, 결국 기울기야.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그래프에서 의미고, 두 번째, 그냥 식 변형으로도 알려줄게. a 플러스 h를 치환할 거야. x로. 그래도 되잖아. 치환이니까.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a는 a지 뭐. a는 a 놔둘게. 그럼 써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h 대신에 x 쓰고 a 대신에 a 쓰면 되는 거야. 그럼 h는요? h는 x 빼기 a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 거야. h는요? h가 0으로 간다는 것은 x 빼기 a가 0으로 간다는 거고, 내가 등호처럼 생각하랬죠? x가 a로 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식 변형으로 나왔다 생각을 해도 괜찮고, 그래프의 의미도 아시긴 아셔야 돼. 둘 다 어쨌든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두 줄은 완전히 같은 식? 완전히 같은 식. 그런데 문제 풀 때 얘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걸로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 자, 얘랑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a 플러스 h야. 그래서 뭔가를 직접 구할 때 있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뭐 함수에 직접 대입했을 때. 그러면 아까 무슨 뜻 했어? a 플러스 h의 제곱을 했잖아. 벌써 완전 제곱식 나오는 순간 짜증나죠. 근데 3차야, 4차야. 그럼 a 플러스 h의 세제곱, a 플러스 h의 4제곱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얘는 똑같은 fx, 똑같은 fa인데 그냥 대입할 거야.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그냥 몇 제곱. 그냥 몇 제곱 되니까 훨씬 편하겠지. 그런데 장점이 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유형 26번에 f1은 3이고 f'1은 2인데 리미트 h가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x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가요. x가 a로 가요. 그 분모에 뭐 있어야 돼? x 빼기 a. 얘 분모에 뭐 있어야 돼? x 빼기 1만 있어야 돼. 그래서 x 빼기 1만 놔두고 옆으로 내가 x 플러스를 빼냈어요. 괜찮죠? 또 분자에 뭐 있어야 돼? fx 빼기 fa. fx 빼기 f1. 오, 잘 있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뭐가 된다? f 프라임 1이 되는 거야. 그 뒤에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얼마? 1 되겠네요. 되고 있어?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 얘가 얘고요. 어?
얘고요. 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해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 x 세제곱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거든.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얘는 x고 얘는 x 세제곱인데요? x 세제곱, x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바꿀 수가 있어, 없어? 못 바꿔요. 하지만 얘는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거든. 어떻게? x가 1로 가면 x 세제곱은 어디로 가겠어? 1의 세제곱. 1로 간단 말입니다.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분모가 이 x 세제곱을 따라서 분모도 x 세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원래 있었던 게 얼마지? x-1. 아직 안 끝났어. 여기 봐. 선생님, 근데 미분계수 쓰려면 옆에 fa라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있어야 돼? f1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이게 숨기고 준 거야. 3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3이구나. 이게 아니고 3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f1로. 왜? f1이 3이니까. 저렇게 다시 원래도 돌려놔야 돼. 그리고 밑에 뭐 있어야 돼? 반드시? x세제곱 이렇게 세모 빼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그럼 없었던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곱하셔야 되죠. 정리하면 어떻게? 리미트 x 어쨌든 x는 1로 갑니다. x는 1로 가는데 얘는 뭐가 되고요? f' 1이 되겠죠. 얘를 한 문자로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거 약분되죠?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1 집어넣으시면 3 돼서 답은 6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여기 3 나왔는데 그거를 f1로 쳐다보는 게 진짜 중요해. 사실 거기까지만 되면 여러분이 아까 내가 알려줬던 방식이 있죠. 그냥 그걸로 바로 접근하셔도 되거든. 어떻게? 얘를 f1로 빨리만 볼 수 있다면 x세제곱에서 1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된다 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되잖아. 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히 같아. 새로운 논리 아니야. a 플러스 h에서 a 뺀 게 h입니다. x에서 a 뺀 게 x 빼기 a입니다. 같은 거예요. 3번. x가 1로 갈 때 얘 난감하네. 이거 뭐예요? 뭐긴 뭐야? 역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x세제곱에서 1 뺀 게 있어야 돼. 어디에? 여기 있으면 되지. 아예 역수라 생각해. 뒤집었다고. 그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없었던 x세제곱 빼기 1이랑 원래 있었던 x제곱 빼기 1을 사이좋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f 1분의 1. f' 1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약분하시면 남는 거는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남잖아.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3분의 2. 계산하시면 3분의 1 되겠네요. 사실 아까 4번도 좀 별표를 쳤어야 되는데 요거 4번도 좀 별표를 쳐놓읍시다. x가 1로 갈 때 x f1 빼기 fx. 자, 요것도 푸는 법을 잘 알아두세요. 알겠지?
뭐 쉽게 푸는 건 어차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잘 알아두세요. 갑니다. 자, 우리가 미분계수를 이용할 거야. 마인드가 미분계수를 이용할 거야. 그럼 어때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전부 다 어때? fx 앞에 뭐 붙었어, 안 붙었어? fa 앞에 뭐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근데 얘는 뭐야? 선생님, x가 붙었네요. 쓸 수 있어, 없어? 쓰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x로 모두 묶어내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더 이상 x를 묶을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를 뒤로 밀어 일단. 그래서 빼기 x fx를 만드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x fx를 하는 거지. 아까처럼. 그럼 원래 있었던 게 뭐죠? 빼기 fx인가요? 자, 이걸 만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이는지 보자. 그러면 x가 1로 가는데 얘랑 얘 묶을 수 있죠. 묶으면 어떻게 돼요? x에 요 순서 좀 바꿀게. 어떻게? 마이너스 빼내서. 그러면 fx 빼기 f1을 x 빼기 1로 나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래야. 자, 그럼 또 뒷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어? 얘는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fx로 묶을 수 있죠. 이번엔 x로 묶는 게 아니고 fx로 묶을 수 있잖아. fx로 묶었을 때 x 빼기 1이 있네. 오?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는 얘는 확실하게 어디로 가? f 프라임 1입니다. 2죠, 2. 얘는 2로 가고요. 얘는 얼마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따라서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얘는요. x-1 약분되고 1 집어넣으면 뭐야? 그냥 플러스 f1이죠. f1은 얼마인데? 3입니다. 그래서 1 되는 겁니다. 이래. 됐죠?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이걸 좀 빨리 푸는 것도 암기시킬 건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요거 연습해야 돼. 아까 정도 써도 돼. 아까 거는. 아까 4번은 많이 쓰라고 할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미분 가능 안 한다 이런 거 막 쓰면 큰일 나는 거야. 미분 가능해야 돼. 조건은. 자, 그러면 몇 번을 해보시냐면 여러분 직접 스스로 96번에 4번을 지금 해보시면 96번에 4번. 자, 유형 27번은 야 이거 하는 법만 알면 돼. 근데 초반에 분명 어려워한다? 근데 하는 법만 알면 돼. 자, 문제 조건이 나왔어.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라는 걸 만족한다는 거야. fx는 안 줬어. 근데 미분은 가능하대. 그랬을 때 f'0이 3이래. 됐어? 자, 아예 푸는 법을 그냥 정해드릴게. 해설지랑 다르게 그냥 딱 푸는 법을 정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1번. 첫 번째 나온 조건식 있지? 조건식에 뭘 대입하냐면 전부 다 0 대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x 더하기 y, 0 더하기 0이지. f0은 f0 더하기 f0. 이게 뭐야, 선생님? 선생님 이거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f0은 0이라는 뜻이다. 왜요? 한쪽을 싹 넘겨봐. f0은 0이지. 맞아? 그럼 f0 알고 f'0 알지? 자, 두 번째. 이 주어진 식 있잖아. 이거 뜯을 거야. 나중에 더 쉽게 푸는 거 알려드리니까 일단은 요거 일단 해. 나중에 미분법 배운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한 단계 쉽게 푸는 거 알려줄게. 지금은 일단 참아. 그래서 f'0을 가지고 f'1을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따라보자. 자,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뭐죠? 저희 F'1 구할 거죠? 그냥 F'1 하겠습니다. 이거 할 거야, 이거. 근데 얘를 지금 구하려고 했을 때 아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조건식을 가지고 미분계수 정의를 쓸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 1번 정의를 써야 될까? 2번 정의를 써야 될까? 너한테 이거 줬어. 1번 정의 쓸래? 2번 정의 쓸래? 나는 1번. 손 들어봐. 손 들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 손 들어. 들었어? 나는 2번이다. 왜 안 들어? 판단을 해, 지금 빨리. 안 혼낼게.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왜 2번? 그냥 그런 게 어딨어, 근거가. 근거 있어요. 미안해, 혼냈어. 야, 이게 생긴 게 x 플러스 y잖아. 그럼 미분계수에 저렇게 생긴 놈이 그걸 골라야지. 얘가 그렇잖아, a 플러스 h. 저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이지. 그러냐? 근데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f1 플러스 h는 분해가 되죠. 어떻게 분해? f1 더하기 fh. 이건 이 문제만 그런 거다. 문제마다 이 조건식이 다르게 나올 거야. 빼기 f1은 원래 있었던 거 쓴 거예요. 그럼 요거 지워지죠.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만 남아. 근데 이게 뭐게? 이게 바로 요거와 같습니다. 왜? f0은 0이니까. f0은 0이니까 맘대로 넣어도 되잖아. 그 순간 이게 무슨 식으로 바뀌어? f' 0으로 바뀌지. 그래서 3. 근데 이 과정에서 요거 조금 나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아예 지금 난 1번, 2번으로만 풀었잖아. 그러지 말고 여기에 2번을 수정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뜯는 거야, 이걸. f'0이 3이래. 왜 f'0이 3이지? f'0은 미분계수를 썼을 때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0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f0 플러스 h는 뭐예요? 그냥 fh죠. f0은 뭐예요? 0입니다. 이게 뭐야? 선생님 f'0의 리미트 h분의 fh네요. 차라리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다라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해설지는 이걸 땡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먼저 쳐다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임의로 수정해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푸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혀져서 나중에 문제 풀기 좋을 거야. 어떤 문제도 이렇게 푸는 거야. 무조건. 그냥 강제로. 어떻게? 자, 여기에 0 들어가게 풀어줍니다. 두 번째. 나한테 이미 준 조건이 있지. 물어보는 거 말고 준 조건을 뜯어서 정의에 집어넣어. 그래서 관계식을 얻어내. 세 번째.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걸 뜯어. 그래서 분명 이런 꼴 나올 거야. 자, 그럼 98번을 지금 해보세요. 시작. 28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평균 변화가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인데, 자, 요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합시다. 평균 변화를 아까 뭐라고 했죠? 기울기라 했어요. 근데 자, 이제 같은 말 좀 정리해보자. 마무리로. 평균 변화율이 뭐? 기울기거든? 근데 이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냐면 두 점의 기울기예요. 그죠?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야. 선생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나요? 순간 변화를 우리가 극한을 취해서 마치 두 점을 한 점처럼 만든 거예요. 그 얘도 분명히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한 점. 근데 한 점이라 얘기하면 좀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로 가시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알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좀 커. 자,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평균 변화량이지. 근데 이 두 점의 간격을 줄이고 그래서 요 점하고 이렇게 줄이고 요 점하고 줄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요게 접선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자, 같은 말 나눠 외우는 거야. 자, 순간 변화율 뭐랑 같죠? 미분계수. 미분계수 뭐랑 같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뭐랑 같죠? 순간 변화율. 뭐랑 같죠?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이야. 이 다 같은 말을 문제에서는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순간 미분계수 떠올라야 되고요. 순간 변화를 보는 순간 미분계수 떠올라야 돼. 미분계수 보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이런 말들을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 얘는 숫자나 식으로 다룬다는 의미고 이거를 기울기로 쳐다본다는 것은 기하적인 의미야. 기하. 그래프예요. 그래프. GRAPH. 그래프야. 얘는 숫자나 식으로 다루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 지금 fx가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어요. 빨리 끝내줘야지. 이미 버스는 지나갔지 않았을까?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출발했어? 알겠어. 자, 기억. F'A입니다. F'A가 뭐냐면 요 녀석의 기울기가 F'A야. 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그 다음, 니은 F'B가 뭐냐? X, 여기 B일 때, X가 B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B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딱 저기 꼭지점이 있네. 꼭지점.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F'B야. 그 다음 디귿 C F'C 이 녀석은 C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B-A분의 FB-FA 있죠. 그건 뭐예요? A랑 B를 연결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색깔이 안 맞아. 얘랑 연결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요. 봤어? 그럼 봐라. 이 중에 어떤 기울기가 제일 크겠니? 이 초록색이 클까? 주황색이 클까? 지금 양수인 건 초록색이랑 주황색밖에 없잖아. 그런데 초록색은 요렇게 갈 때 주황색은 팍 가잖아. 무슨 얘기야? 같은 x가 증가했을 때 올라가는 y 값이 초록색보다는 주황색이 더 크지. 그래서 얘가 제일 커. 리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기억이고요. 초록색. 그 다음은 0이 있고요. 얘가 뭐지? 니은. 그 다음에 얘는요.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 감소하고 있잖아. 디귿이 제일 작아요. 요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